국민의힘 당권주자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권 도전을 공식적으로 밝힌 김기현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희망을 안길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보수당이 추구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연 확장에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요. 지금 당대표 출마는 지난해 말에 공식 선언을 하셨으니까 이 당의 비전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기초, 네. 그것은 바로 보수당, 보수 세력이 그 기초를 만들어 왔다고 보는데요. 네. 자유민주주의의 도입도 그랬고 또 산업화도 그랬고 모두 다 보수당, 보수 세력이 이루었던 성과고요. 네. 민주화 과정에서도 우리 당의 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과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선배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의 경우에도 우리 보수 세력이 그 주축을 이뤄왔던 멤버였는데 네. 근래 와서 이제 조금 저희들 내부가 이 보수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좀 흔들리거나 또 그것이 왜곡된 주장에 의해서 훼손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수당이 그동안 가져왔던 그 이 성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보수당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이 보수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잘 설명드리고 네.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외연 확장, 예. 네,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그 문화적 여건들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보수당이 가져왔던 가치를 어떻게 좀 더 시대에 선도할 수 있는 가치로 격상시켜 나갈 것이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출마를 할 때도 가세지계를 하겠다.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가세지계. 확장하는, 예. 그러니까 가치, 세대, 예. 지역, 계층의 이건 네 글자를 줄인 말인데요. 예. 앞 글자가 딴 말인데요. 예. 그래서 보수당을 리뉴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국민들에게 이제 접근해야 된다. 뭐 그것이 우리가 다음 총선에 임해야 될 자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세지계 아주 또 중요한 사자성어가 될 것 같은데요. 당대표 출마 선언 지난해 하시면서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당연히 뭐 저기 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그 4월 달인데요. 원내대표로 당선되면서 그 당시에는 우리 당이 그야말로 지금 거의 뭐 기진맥진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당 지지율이 20% 중반대에 머물러 있어서 그것이 여러 해 동안 반복되고 있었고 선거마다 계속 졌기 때문에 네. 우리 당에게 희망이 과연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까지 있던 시점이었습니다만은 제가 당 지지율 연말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네. 역시 거의 연말에 40%에 끌어올렸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지방선거를 이겼거든요. 예. 결국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만 총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당시는 우리가 소수 야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또 뭐 예산의 배정권, 정책적 수단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40%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정책적 수단, 예산의 수단, 각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 역량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당 지지율을 55%까지 올려야 되겠다. 아.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60%까지 올려야 되겠다는 목표치를 제가 제시한 것이고요. 네. 그 야당은 이제 말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여당은 일로 정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일로 직접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죄송합니다. 야당에 대한 비판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여당으로서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특히 경제가 매우 어렵고 일자리, 집값, 세금 모든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그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금년의 최대 화두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이 새롭게 좀 정신을 가다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역시 그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산 이런 배정에 있어서 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야 된다. 행정부에만 맡겨놓으면 뭐 노동, 연금, 교육 같은 이런 그 개혁 그뿐 네. 아니라 사법 개혁도 필요하고요. 네. 또 재정 개혁도 필요하고 많은 분야에서 개혁이 필요한데
이 개혁의 주도권을 행정부에 맡겨놓으면 지지부진이다. 그러니 당이 주도권을 가지고서 민심에 부합하는 변화와 개혁 과제들을 발굴해내고 네. 그 새로운 제도들, 개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들을 아. 도입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된다. 아. 그렇게 하려면 당 지도부가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고 제가 한결같이 주장해 왔던 거죠. 그렇네요. 결국은 지금 당이 좀 되려면 총선하고 또 총선을 또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총선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의 지역구 둔 안철수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 후보 모두 수도권 출마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라고요. 김기현 의원님 이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선거 국면에서 지지율이 좀 지지부진하거나 혹은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하면 예. 국면 전환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 제기가 따르게 되는 것인가 선거 전략 차원에서 득표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주장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네. 우선 당장 객관적인 팩트를 놓고 보면 우리 황교안 대표가 이번 3년 전에 네. 수도권 출마를 했죠. 종로에 출마를 했는데 종로에서 선거 참패했죠. 떨어졌죠. 예. 예, 또 정세균 지금 이제 정치에서 은퇴했습니다마는 정세균 전 국회의원 국무총리를 하셨던 네. 분이신데요. 그분이 서울 종로에 자기 지역구 전라도를 버리고 전북이었죠. 그거 네. 버리고 종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했죠. 네. 그 당 대표가 어느 지역에 출마하느냐 그게 따라서 선거가 달라진다는 것은 좀 넌센스고요. 이번 치러지는 총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선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당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서 정말 일을 잘 하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느냐 당대표가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관한 문제이지 당대표의 출마 지역을 가지고서 선거를 한다는 것은 넌센스고요. 넌센스다. 실제로 강재섭 대표가 예전에요. 대구시잖아요. 대구에 출마했을 때 네. 그때 우리 총선은 압승했고요. 예. 박근혜 대표가 할 때도 역시 압승했고요. 오히려 우리 수도권에 출마했던 그 바로 직전 총선에서는 참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출마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하. 어떻게 당을 잘 이끌고 가는 그 리더십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아이고 뭐 말씀드리자고 하면, 네. 아니 수도권에 출마하고 안 하고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다음 총선에서 당 대표란 사람이 총선거를 지휘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압승하지 못한다, 우리가 진다 하면. 아니 수도권이 아니라 뭐 국회의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이 두 분은 또 수도권이니까 인천이나 뭐 지금 성남 쪽이니까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혹시나 나가야 될 상황이 뭐 온다면 아예 그러면 나가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있는 겁니까? 아니 다음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야지. 뭐든지 뭐 하시겠다. 소소한 걸 가지고서 지금 그게 지금 국민들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까? 아니 국민이 당대표가 수도권에 출마하면 찍어준다 그러던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맡으면 정말 당이 제대로 돌아갈 거냐를 평가하는 것인데 그냥 그분들 입장에서야 뭐 이렇게 또 이슈 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 수는 있겠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SNS에 국민의힘 새 비전으로 민생 해결 계획까지 추진할 유능한 정책 정당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국가 발전 제한은 낡은 이념 세력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낡은 이념 세력 86 운동권 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재작년 6월 달에 원내대표로서 네. 우리 당을 대표한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게 뭐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그 대략 합산해 보니까 한 6,700만 뷰가 나오더라고요. 조회수가요. 꽤 많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보셨고 네. 지금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당원 교육을 하거나 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그걸 정말 2번, 3번 봤다 하거나 정말 보면서 눈물 났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이 민주당이 꼰수기가 되었다. 꼰대, 수구, 기득권이 되었다. 꼰수기, 예, 꼰대, 수구, 기득권 이거 세 글자를 줄여서 민주당이 꼰대, 수구, 기득권, 꼰수기 정당이 되었다. 네. 당신들이 그동안 뭐 여러 개 이런저런 했다는 업적을 내세우면서 그 훈장을 단 다음에 당신들이야말로 거기에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당신들이 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식들까지 다 출세를 보장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당신들 선거 운동을 도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구잡이 낙하산을 내려보내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 세금 일자리 만들어주고 필요하지도 않은 일자리 새로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다 배치도 하고 보조금을 잔뜩 줘가지고 그 보조금 세금으로 받은 보조금 가지고서 각종 민주당 지지운동하거나 북한 찬양운동하거나 이랬던 사람들 아니냐. 당신들이 무슨 민주 세력이고 당신들이 무슨 그 자유 세력이냐. 당신들이야말로 반자유, 반시장, 반민주다라는 주장을 제가 담아서 그때 대표 연설을 한 것이거든요. 그 꼰대 수구 기득권 세력이 여전히 민주당을 접수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당선되면 대표로 당선되면서 민주당 대표로 당선되면서 민주당은 꼰수기에다가 부패까지 이제 붙였다. 꼰수기 더하기 부패. 꼰수기에다가 부패까지 붙어서 꼰수 기패가 되었다. 꼰수 기패요. 오늘 사자성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제가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더 이상 민주당이 존속할 수 있겠냐고 하는 제가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뿐 아니라 그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력들, 심지어 거기에 기생하는 세력들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빨대를 꽂아가지고 국민 세금을 피 빨듯이 빨던 세력들이 지금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세력들은 좀 퇴진해야 된다. 그 중심에 그 지도층에 보니까 86 세대들이 있는 것 아니냐. 운동권 세력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수명이 끝났으니 정치에서 그리고 지도층의 일선에서 좀 물러나야 되겠다. 그것이 다 나라를 위한 것이고 민주당을 위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새해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왔던데요.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차기 당대표 적합조사 있던데 김경호 의원님 약진이 눈에 띕니다. 현장 다녀보면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음을 체감하십니까? 예, 사실 제가 전국 단위 선거에 잘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지도가 낮았고 그것이 또 지지도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긴 했는데요. 이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니까 김건희 저 사람 괜찮네. 정말 숨겨진 보석이네 하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인지도가 올라가는 만큼 지지도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다녀보면 특히 많은 분들이 당신 저기 울산 선거 공작 사건 한 4년 전인데요.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워서 당신이 이겼던 사람 아니냐. 그 청와대가 총출동해서 김건희 죽이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증명해 줬다.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도덕적인 그런 정치인이다. 이런 분들 말씀 많이 계시고요. 또 원내대표 맡아서 대통령 선거도 또 지방선거도 지휘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잘 이끌어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 맡겨보니까 일 잘하더라. 원내대표 할 때 싸워야 될 건 싸우고 협상할 건 잘 하더라. 가령 이제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우리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합의를 본 것이 제가 원내대표 할 때 그 합의문을 서명한 것인데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원내대표를 하면서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독차지했던 걸 다시 우리가 의석수에 맞게 찾아오고 거기에 법사위원장까지 우리가 맡도록 한 합의문을 제가 만든 사람이거든요. 협상도 잘하더라. 싸울 때 싸우는 것도 잘하더라. 그래 당신이 정말로 대표 맡으면 우리가 잘 되겠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근데 그 1위는 나경원 부위원장이더라고요.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 아닌가 싶은데 신년 인사회 때도 나경원 부위원장 참석을 했던데 출마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제가 나경원 전 대표 마음에 제가 앉아 있는 게 아니니까 잘 알 수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친하고요. 자주 만나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요. 나경원 대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 중에 하나가 책임 있는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맡아 있는 일 자체가 고령사회, 저출산 문제 우리 국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어젠다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자리에 있고요. 또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국제적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고 각종 선진국들이 이 기후변화를 이유해서 우리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논의하는 기후변화 대사의 직책을 맡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국가적 이런 과제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책임감. 맡은 지
한 2달 만에 그 일을 2달 만에 그만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당대표보다는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지켜라 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 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본인 스스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해하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본인이 네. 고민하실 것이다. 자, 어제 저희가 뉴스킹에서 유승민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이게 룰 개정 관련해서 총선 승리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 이렇게 되면 2016년 총선 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 유승민 전 대표가 출마할지 않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출마를 하려면 빨리 출마 선언하시고 안 할 것 같으면 안 한다고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출마할지 말지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이 출마할 걸 전제로 한 얘기를 하면 출마한다는 건지 안 하는지 오히려 불분명하다. 정치인이 한 처신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지. 예. 하겠다면 한다고 하시고 말씀하시든지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본인이 그 당 대표가 되면 뭐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냥 척결하고 잘라버리겠다. 그런데 그런 주장이야말로 가장 독재적인 주장 아니냐. 네. 당 대표가 되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척결하겠다. 그러면 거꾸로 자기와 유승민 대표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맡아서 유승민 대표 쪽 사람을 척결하겠다. 그거는 나쁘다 그러면서 유승민 대표가 자기가 권한을 쥐면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은 척결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괜찮고 아하. 이게 앞뒤 모순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런 형태의 주장을 하지 마시고 책임 있는 좀 주장을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 김기현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정치하면서 어느 계파에 속하지 않은 무계파라는 것을 제 브랜드로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개파. 예. 그리고 균형, 통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제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염려하실 것 없고요. 제가 대표가 되면 당이 정말 공명정대하게 잘 운영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진배 국회의장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나란히 강조를 했던데 이게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분위기인데 이 부분은 공감을 하시는지요, 의원님? 그 선거구제 개표 문제 이제 갑자기 불거져 나와서 예. 우리 당 내부에서 의견 수렴이 아직 된 게 없어서요. 예. 아마 당 지도부가 지금 당장 뭐 의견 수렴을 할 모양이긴 하던데 예. 당 대표가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 내부 의견을 잘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야당하고 협치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인터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됐으면 좋겠다. 당대표 민주당.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그걸 사실 제가 주제로 말씀한 게 아니고요. 아.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각종 뭐 소환이라든지 수사에 대해서 예. 얘기하면서 뭐 집권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무서워하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기에 무서운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 대표를 하면 더 좋겠다 정치적으로는. 예.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부정부패가 판을 쳐도 된다고 하는 시그널이 되니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옳지 않다는 것인데 아니 네. 자기가 그렇게 무섭다고 생각하신다 그렇게 아니 저는 오히려 대표 계속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예. 말씀드렸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또 인터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